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되어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이해가 가지 않는 당일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 구례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이임재는 문재인이가 퇴임하기 전 서울의 중심 용산경찰서장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태원 참사 당일 행적이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의 조사 결과 이임재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은 감찰에서 삼각지역 근처에서 집회 시위 현장에 있다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9시 45분쯤 이태원 파출소로 출발했지만 차가 많이 막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밤 10시 40분쯤 정식 보고가 아닌 경찰 무전을 통해서 사상자가 많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고 차에서 내렸고 걸어서 밤 11시 10분쯤 이태원에 도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임재 전 서장은 삼각지역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까지 이동하는 1시간 25분 동안 아무 보고도 받지 않았고 참사 발생 신고 시간인 밤 10시 15분부터 도착 전까지 유선 지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상식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참고로 삼각지역에서 현장까지는 도보로 빠른 걸음은 20분, 천천히 걸으면 25분에서 30분가량 소요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에서 사무실을 쓴 적이 있어서 직접 4호선 삼각지역에서 내려서 운동 삼아서 자주 걸어 다녔던 길입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임재 전 서장이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 보고와 지휘가 지연된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가 보건대 여기서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이임재 전 서장이 특정 정치 집단에게 비선 보고를 하고 이들의 지시를 받았을 수 있고, 둘, 이날 이임재 서장이 술을 마셨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유선 지휘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당한 과음을 했을 수 있는데 철저한 진상규명과 결과는 당국의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을 책임졌던 류미진 관리관의 이 수상한 행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당시 이 당직 책임자였던 류미진 관리관은 당직자로서 상황실을 지켜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자기 사무실에 있었고 상황실로 복귀한 것은 참사가 벌어진 뒤였습니다. 즉 신고 상황을 파악해서 윗선 지휘부에 전달하고 현장 지시를 해야 할 최일선의 통제서가 이 무력화가 된 겁니다. 결국 이 보고 라인이 무너지면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경찰 수뇌부가 사태를 뒤늦게 파악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경찰은 이임재 전 서장과 함께 류미진 전 관리관도 대기 발령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금 이 일각에서는 이임재와 류미진이 특정 정치 집단과 결탁했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현장 지휘관인 용산서장과 112 책임자가 동시에 각각 잠적하고 이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출세했다는 점이 수상하다는 겁니다. 일부러 이 사태를 키워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고 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당장 이임재와 류미진의 휴대전화 기기 등을 압수해서 그날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경찰의 움직임이 무척이나 수상한데 경찰은 이태원 참사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를 받은 내용이 담긴 112 신고 내역 녹취록 전문 공개에도 난색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일 전문 공개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도 경찰의 뜻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경찰이 112 신고 녹취록을 처음에는 공개할 계획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전문 공개는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참석 전 대통령실에 112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도 오후 늦게서야 전문을 공개한 것도 문제라며 당시 대응 과정이 면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이 사안에 대한 처리 방침을 준 것이라며
경찰이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거니 녹취록 전문 공개에 주저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경찰에서 작성한 정책 참고자료 등 비공개 내부 문건이 연달아서 공개가 된 상황도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내부에서 비난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문건을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오죽하면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도 어제인 이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자료가 공개되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되게 놀랍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철저한 수사로 이에 대한 의혹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를 초래한 이 이태원 보도의 위험성이 이미 수년 전부터 지적이 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를 문재인 정부가 묵살해 왔는데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문재인에게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해밀턴 호텔 인근의 보행로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을 한 정부 보고서가 수년 전부터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좁은 통로로 인한 보행 과밀 현상과 보행자 병목 현상이 지목되고 있는 만큼 과거 보고서를 무시한 문재인 정부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2017년 1월 보행권과 미관을 고려한 보도시설물 설치 및 관리 개선 방안 마련 연구라는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국토부 용역을 받아서 수행한 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에 달린 국책연구소로 해당 연구에는 이태원 지역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서울 시내 보행권 침해 지역과 실태 파악과 대안이 담긴 보고서에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와 보광로 일대 보도를 검토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태원로는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부터 이태원역을 지나 한강진역으로 이어지는데, 즉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해밀턴 호텔을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보광로는 한강 북단의 보광 삼거리부터 해밀턴 호텔까지 종으로 닿아 있습니다. 연구소의 검토 결과 이태원로와 보광로 보도폭은 기준치보다 현저히 미흡하거나 간신히 충족했습니다. 도로법상 도로구조규칙은 보도폭을 최고 2m, 불가피한 경우에만 1.5m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로의 보행 영역은 최소 1.8m에 불과했습니다. 최대 3.8m인 곳도 있었으나 최소 영역의 경우 성인 남성 4명이 겨우 나란히 내려올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많은 유동인구, 지하철 환기구 등 대형 시설물, 후퇴부 규정 미비로 인한 상점의 보도 활용 및 점유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5년간 방관한 채 무방비 상태를 유지한 겁니다. 연구소는 인도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보도로 확장해 보행 공간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시설물 영역을 1.5m로 줄이면 보행 영역을 2m 이상으로 넓힐 수 있다며 구체적인 개선안까지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해밀턴 호텔과 닿아 있는 보광로의 열악한 현실 역시 여실히 드러나 있었는데, 보행 영역이 최소 0.5m에서 최대 1.2m로 도로법에서 정한 보도폭에 모두 미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광로 역시 관광객이 많이 오가는데 통행로 폭은 심각한 수준이고 전봇대와 가로수가 번갈아가며 통행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며 통행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후퇴부 규정이 없다는 내용도 언급되는데, 이는 이태원로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보고서는 보도 확장 기법을 활용해 시설물 설치 공간을 집중시켜 보행로를 확보시킬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보고서 작성 이후 해당 보도의 폭을 넓히거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작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발생 5년 전부터 전문가들은 해당 보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구체적 대응 방안까지 제시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방치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참사가 발생한 이후 예견된 참사라며 그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게 떠넘기는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